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주목하는 11월에 볼만한 전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추천 전시는 오랜만에 대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미스치프 Nothing is Sacred입니다. 미스치프는 미국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도발적인 시비를 걸어 우리의 관념을 비틀고 무너뜨리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들은 드롭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합니다. 2021년 2월 미스치프는 에르메스 벌킨백 4개를 구입하여 벌킨스톡 브랜드 신발의 이름을 따서 벌킨스톡 드롭 39의 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크기에 따라 34,000달러에서 75,000달러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를 했죠. 2021년 10월에는 앤디 홀의 작품 페어리즈를 2만 달러에 구매해 가품 999점과 섞어 판매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품인지 모를 이 작품들은 개당 250달러에 판매되었고 무려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이 작품들은 또다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리셀이 되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시는 이런 미스치프의 장난기 가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장난기 가득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이들의 작업은 대중의 심리를 꿰뚫으며 사회현상의 이슈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트피플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미리 표를 구매하셔서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전시는 이경준 사진전 원 스텝 어웨이입니다. 이경준은 뉴욕 기반의 포토그래퍼인데요. 거대한 도심 속에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기하학적 구조, 시시각각 변하는 빛,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포착합니다. 그는 패션 브랜드 해밀턴 랭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밀턴 랭의 제품들에 그의 사진들을 프린트하여 선보였죠. 이렇게 요즘 시대다운 이경준의 사진전은 그라운드 시소가 새롭게 오픈한 그라운드 시소 센트럴에서 열리는데요. 그라운드 시소를 처음 들어봤다면 MG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그라운드 시소는 MG들에게 핫플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그라운드 시소는 요즘의 정서와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중적인 전시를 선보이는 그라운드 시소가 새로운 공간에서 선보이는 이경준 사진전은 지금의 흐름에 부합하는 전시입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숨겨진 영화 같은 장면들을 바라보며 요즘 시대에 부합하는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추천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하는 이신자 실로 그리다입니다. 이신자는 한국 1세대 섬유 공예가이자 예술가인데요. 섬유는 여성적이고 일상적인 재료로 과거에는 미술의 재료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섬유 재료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으면서 섬유 예술이라고 불렸고 더 넓게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 장르로서 소프트 스컬프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술 재료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특정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장르를 따로 구분짓지는 않는데요. 자수나 타피스트리, 직조 같은 공예적 특성이 강한 장르는 섬유 미술 혹은 섬유 공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신자는 섬유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부터 다양한 섬유 재료를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테피스트리로 작업 활동을 했던 한국 1세대 섬유 예술가입니다. 특히 그녀는 밀포대, 방충망, 벽지, 종이 등 일상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섬유의 장르를 새로운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번 전시는 반세기에 걸친 그녀의 생애와 작품을 회고하는 전시입니다. 그녀의 작품과 삶을 통해 한국 섬유예술의 변천사와 한국 현대공예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추천 전시는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선보이는 일리아 밀스타인 기억의 캐비넷입니다. 일리아 밀스타인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작가는 과도할 정도의 세밀함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이런 그의 작품들은 전시의 제목처럼 캐비넷 속에 있는 작가의 기억과 생각들을 꺼내어보는 듯합니다. 작은 것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을 소환하든 말이죠. 작품 속 하나하나의 디테일 속에는 이렇게 작가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관람객들은 작품을 읽어가며 그의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의 캐비넷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아와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된 첫 번째 캐비넷부터 작가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 두 번째 캐비넷, 그리고 뉴욕 맨해튼에서 작가가 경험한 기억들을 참고하여 공공장소, 번화가, 군중 등을 묘사한 세 번째
번째 캐비넷이 있습니다. 또한 스페셜 캐비넷으로 관람객이 직접 그림의 한 부분이 되어 볼 수 있는 모드의 캐비넷이 있습니다. 작가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전시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우리만의 기억들을 캐비넷에서 꺼내어보며 행복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생활하는 주변 환경 곳곳에는 분명 우리의 행복한 기억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마지막 전시는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박보마 물질의 의식입니다. 그녀는 조금 특별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 돌발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리본을 묶기도 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행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비주류 혹은 저급이라고 치부되었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요. 전시는 이런 그녀의 관심을 기반으로 가상의 회사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에서 보여지는 초상화들은 가상회사의 임원들이고 작가는 버려진 것들이나 석고로 만든 담배꽁초 등 다소 이질적인 물질들을 함께 설치해 두었습니다. 전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늘색인데요. 작가에게 있어 하늘색은 반짝이는 빛, 순간의 변화와 같은 일시적 속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색은 시시각각 색이 변화하기도 하고 반짝이는 빛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순간적이고 변화하는 하늘의 느낌을 버려지고 소외받는 물질들에 비유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퍼포먼스 역시 부질없고 허망한 물질에 대한 탐구 작업입니다. 위험있고 거대한 건물 안에서 즉흥적이고 완성되지 않는 퍼포먼스 연출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요. 작가는 이로써 건물이 지닌 단단한 느낌의 의미를 지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특정한 공간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소리와 향기도 연출하였습니다. 전시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온 원칙이나 철학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으로 있는 미술에서 추천하는 11월의 볼만한 전시였습니다. 앞으로도 패션으로 있는 미술은 재미있는 문화예술 이야기와 전시 그리고 투어리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